것은 보호가 아닌 범죄의 주체였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는 없었다. 대통령부터 청와대, 배경 컨트롤 타워 중 누구도 참사 현장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여 이에 합당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으며 현장 출동 세력은 승객 구조와 태선 조치 등의 기본적인 대응조차 하지 않았다. 국가는 304명의 죽음 앞에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냈다. 한편 3.4 이후 국가는 유가족과 시민들을 반정부 세력으로 규정하고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진실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원과 경찰, 국군 기무사령부 등 국가정보기관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비롯한 민간인을 사찰했고 직무 범위를 넘어서 독립조사기구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를 저질렀다. 사참위의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당시 정권은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명단에 속한 예술인에게 실제 불이익을 주었으며 교육계의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참여 교수 명단을 작성하는 등 정권의 비판적인 진보 인사 및 단체를 통제했다. 또한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반대 집회를 열거나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던 보수단체를 제지하기는커녕 부당 지원했다. 이 같은 행위는 국민의 기본법을 침해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해당하며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 2022년 6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3년 6개월의 세월호 참사와 5개의 살균제 참사에 관한 조사를 종료하며 이와 같은 수많은 국가 범죄의 흔적들을 진실로 밝혀냈다. 그리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8조 3조의 사망에 따라 대통령, 행정부처, 국회에게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48조 사항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각 국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를 이행해야 하며 5항에 따라 권고 이행사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중 사참위의 첫 번째 권고는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 희생과 그 이후 피해자 가족과 국민을 적대시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이루어진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에게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일체 사과하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실은 공식 사과를 비롯한 사참위 권고 후속 조치에 관해 대통령의 책임 있는 대답을 듣고자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가 2022년 10월부터 대통령실에 4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해왔다.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길거리에서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졌다.